네, 1번 문제입니다. 섭씨 25도의 1기압에서 리튬 2몰이 물과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고 가연성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는 리튬이 물과 반응했기 때문에 Li 플러스 H2O가 반응을 하게 되면 LiOH가 되는데 Li가 산화수 플러스 1을 가지는 1족 원소이기 때문에 OH의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과 1대1로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H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OH의 경우에는 앞에 어떤 원소가 붙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원소가 몇 족 원소인지를 생각해서 산화수를 비교해서 숫자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시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계수를 완성을 할 수 있죠. 1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연성 기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씁니다. 자, PV는 nRT나 PV는 n분의 WRT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자, nRT를 쓰는 경우와 n분의 WRT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느냐? 문제에서 n, 몰수가 주어졌는지 또는 W, 그 질량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몰이라는 n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nRT라는 식을 쓸 거고요. 이 안에서 V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V는 P분의 nRT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들을 구해보면 P는 1atm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1기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은 몰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2몰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R은 문제에 주어져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 쓰이는 단위는 구하는 부피의 단위와 맞춰서 리터 퍼 몰.K가 됩니다. 그리고 T는 주어진 온도 25도죠. 자, 25도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273을 더한 값인 298 켈빈으로 환산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V에다 대입을 해주면 P는 1이 되겠죠. N은 2, R은 0.082, 그리고 T는 29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튬 2몰을 주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리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연성 기체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그리고 구하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 번 더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리튬이라는 값을 주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체인 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데 이 환산하는 비율은 개수와 같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 개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리튬 2개가 반응을 하면 수소 1개가 발생한다는 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2개가 반응을 해서 수소 1개가 나온다. 리튬의 부피가 뭐 2만큼이 있다면 수소의 부피는 1만큼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곱하기 몰수의 비를 한 번 더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리튬이나 수소는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셨을 때 20.436이 나와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서 쓰는 거죠. 자, 24.44리터까지 단위를 쓰고 답도 24.44리터로 한 번 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화학 반응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오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2번부터 이제 슬슬 산업기사의 악랄함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점점 이제 시험 자체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뭐 지정수량이라던가 어떤 뭐 분자식 이렇게 단순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한 가지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마치 2번 문제처럼요. 자, 지정수량이 400리터인 사류위험물과 물기염금, 화기염금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을 골라서 둘의 화학 반응식을 적으시오. 자, 예전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화학 반응식을 적으시오 라고 문제를 냈다면 이제는 아예 물질조차도 알려주질 않죠. 그래서 찾아야 하는데 말이 길다 뿐이지 사실
뭐 지정 수량이나 이런 것들,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계속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것 뿐이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정 수량이 400리터인 사료 위험물부터 찾아보면요. 자, 에틸알코올이 사료 위험물이고 칼륨은 3류, 질산 메틸 5류, 톨루엔 4류, 과산화나트륨 1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에틸알코올이 알코올류니까 400리터가 되죠. 톨루엔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200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00리터인 사료 위험물은 에틸알코올 C2H5OH를 의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화기엄금과 물기엄금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화기엄금이면서 물기엄금을 가지려면 일단 물기엄금이어야 하는 금수성 물질, 뭐 철마분, 인류의 뭐 무기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되지만 자, 화기엄금까지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1류, 2류, 3류 중에서 1류는 화기주의고 2류도 화기주의가 됩니다. 3류가 자연발화성 물질은 이제 화기엄금,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 이렇게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칼륨입니다. 여기서 칼륨은 금수성 물질이니까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3류 위험물의 성질은 금수성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칼륨뿐만 아니라 모든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금수성까지 가지기 때문에 자연발화성에 해당하는 화기엄금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또 금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기엄금도 가져야 하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 3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의 경우에는 자연발화성만 있기 때문에 화기엄금, 공기접촉 엄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에틸알코올과 칼륨의 반응식인 K 플러스 C2H5OH를 했을 때, 자,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코올의 O와 H가 끊어져서 반응하게 됩니다. C2H5OK가 되고 H2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에틸알코올과 칼륨으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분해 반응식 그리고 안정제, 옥외저장소 가능 여부 등을 써보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H2O2죠. 자, H2O2가 분해가 되면 H2O라는 물에다가 산소 하나를 억지로 더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 수소가 되는 거죠. 산소가 원래 한 개 있어야 맞는 건데 거기에 과하게 집어 넣은 거니까 과산화 수소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과하게 넣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상태인 H2O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H2O랑 O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면 개수가 111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미정개수법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1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정제의 명칭. 자, 이거는 사실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필기 문제에 가까워요. 필기에서 과산화수소의 안정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필기에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과산화수소가 H2와 O2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정제는 인산 또는 요산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산이나 요산 중에 한 가지만 쓰면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인산과 요산을 둘 다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지. 자, 옥외저장소는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주로 이제 바깥에 위험물을 비치하면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여름철에 햇빛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물에 민감하지 않은 이류, 사류, 육류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모든 이류나 사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류 중에서 유황과 인화성 고체가 가능합니다. 대신 0도씨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인화성 고체만 가능하고요. 자, 사류 위험물은 이제 0도씨 이상이려면 특수인화물은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석이류 중에서도 0도씨 이상인 이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일석이류, 뭐 알코올류, 2, 3, 4 동식물류류 같은 것들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0도씨 이상인 것만 취급하다 보니까 특수인화물은 아예 제외가 되고요. 육류위험물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고 육류위험물은 5개 저장소에 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저장 가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알루미늄 580g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반응식과 기체의 부피 1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죠. 자, 인화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먼저 쓰고 P가 됩니다. 자, 알루미늄이 3 플러스고 인이 3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산화수가 같아서 AlP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H2O랑 반응을 했을 때는 Al이 OH와 만납니다. 근데 Al의 산화수가 3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OH가 3개가 되어야 서로 결합할 수 있고요. PH3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3-H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수를 통해서 1, 3, 1, 1로 이제 식이 완성이 되고요.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PV는 nRT와 n분의 WRT 중에서 580이라는 W가 나왔기 때문에 n분의 WRT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n분의 WRT가 되는데 자, P는 1atm입니다. 왜 1atm이냐면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에는 이 문제의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표준 상태는 0도씨와 1기압이기 때문에 1atm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m은 분자량인데 인화 알루미늄의 분자량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인화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이 13번 원소이기 때문에 13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면 27이 나오고 이는 15번 원소이기 때문에 31이 됩니다. 15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면 58g/몰이 되는데 이때 단위가 g/몰이 되는 이유는 구해야 하는 기체의 부피가 리터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는 거고요. 자, W는 문제에서 나온 물질의 질량 580g, R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 0.082인데 단위는 atm에 구해야 하는 부피 단위와 이 부피와 같이 단위는 이제 몰의 단위, 리터라면 몰이 되고 세제곱미터라면 킬로몰이 되는 그런 단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T는 0도씨이기 때문에 273을 더해서 273 켈빈이 되는 걸로 대입을 해보면 V는 1 곱하기 58 분의 58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되겠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화 알루미늄을 주고 발생하는 기체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화 알루미늄 AlP에 대한 값을 쓰고 구해야 하는 기체는 포스핀 PH3가 되겠죠. 포스핀에 대한 계수를 써줍니다. 인화 알루미늄이 1개 반응했을 때 포스핀이 1개 나온다는 뜻의 화학 반응식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값에 의미가 없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1분의 1을 쓰시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223.86리터가 나옵니다. 자, 소수점이 둘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는 과정 없이 단위를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인데요. 이런 법령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물어보는 유형이 기능장 유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능장 문제를 산업기사에 내고 산업기사 문제를 기능사에 내는 방식으로 실기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보인다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도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주유 취급소는 주유소죠, 주유소. 기름 넣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가는 곳은 차량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겠지만, 기름은 사실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공기나 뭐 선박에도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항공기 주유 취급소, 선박 주유 취급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 취급소와 다르게 이제 항공기나 선박, 자가용 주유 취급소 이런 곳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유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주유 취급소와 관련된 법령 안에서 1-1호에 나오고요. 그리고 탱크 용량에 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3-1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4-3이고요. 그리고 담 또는 벽은 7항과 관련된 거, 캐노피는 8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시행규칙의 별표 13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런 문구들이 법령에 어딘가에 있다 정도만 보고 이제 가나다를 보겠습니다. 자, 항공기를 취급하는 주유 취급소에서는 이렇게 뭐 1, 2, 3, 4, 5, 6, 7, 8, 9, 10항 뭐 여러 가지 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의 1과 2, 그리고 4항의 2호와 3호, 그리고 7호와 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가용을 하는 경우에는 1항의 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박을 하는 곳에는 1의 1, 그리고 3의 1, 2, 4의 3, 그리고 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항공기에서는 주유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주유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1항의 1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그 1항에 대한 내용을 전체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2번에 대한 3항의 1호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2번도 안 할 거고요. 자, 3번에서 4항의 3호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7호와 8호, 4번, 5번까지 다 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용 주유 취급소에서는 1의 1호만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박과 관련된 거, 자, 1번이죠. 그리고 3의 1호가 있는 2번, 그 다음에 4의 3호가 있는 3번, 다음 4번, 이렇게 1, 2, 3, 4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수준에서 뭐 취급소의 특례가 뭐 1호가 뭐고 2호가 뭐고 이런 것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유 취급소의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주유 공지는 뭐 가로 몇 미터, 폭 너비 몇 미터, 폭 몇 미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하 저장 탱크에 주유하는 경우에 뭐 탱크의 용량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는 정도로 하시고, 이 내용 때문에 법령을 다시 보신다거나 60점을 위해서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6번입니다. 소화 설비의 소요 단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요 단위라는 것은 소화기 하나로 불을 끌 수 있는 그 공간의 면적이라던가 위험물의 양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조소와 취급소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에 50제곱미터, 저장소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에 7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에 곱하기 10을 한 만큼을 이제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1소요 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소요 단위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단위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하고요. 자, 옥내 저장소의 소요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화 구조이면서 옥내 저장소가 연면적 150이니까 내화 구조인 저장소는 15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죠. 그래서 150제곱미터가 150제곱미터당 몇 소요 단위인가? 1소요 단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기준의 소요 단위. 에탄올은 지정수량 400리터입니다. 등유는 지정수량 1000리터이고요. 동식물 유류 10,000리터입니다. 특수인화물 50리터이고요. 그래서 그냥 400분의 1000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요 단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수량의 10을 곱해서 이렇게 1000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유도 1000 곱하기 10분의 1500 그다음에 지정수량 만에 10을 곱한 만큼의 값을 써주고 50 곱하기 10에 500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 단위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곱하기 10을 꼭 지정수량에 붙여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뭔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이 답이 되겠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위험물의 소요 단위를 구할 때는 이렇게 소요 단위라는 개념 자체가 소화기 하나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면적이나 소화기 하나로 불을 끌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1.6이라는 1.6개라는 거는 없잖아요. 개수로 할 때 1.6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화기 1개를 놓는 게 좋을까요? 2개를 놓는 게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자라게 놓는 것보단 좀 더 넉넉하게 놓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요 단위가 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올림을 해서 정수로 이소요 단위라고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코올류는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이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자,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 그래서 CH3OH, C2H5OH, C3H19인 OH까지만 알코올류가 되고 C가 4개이고 H가 9개인 OH는 1석유류와 같은 석유류로 분류가 됩니다.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이라는 것은 OH가 1개인 알코올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연성 액체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이고 에틸알코올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수용액 이런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중량 퍼센트라고 읽히시나요? 자, 중량 퍼센트가 아니라 이것은 부피 퍼센트입니다. 근데 부피 퍼센트가 아니라 중량 퍼센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WT 퍼센트라고도 쓰죠. 그래서 퍼센트라고 나오는 이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볼륨 퍼센트인지 웨이트 퍼센트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숫자는 맞지만 단위에 대해서 이번에 볼륨 퍼센트가 아니라 중량 퍼센트, 자, 웨이트 퍼센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글로 중량 퍼센트라고 쓰는 것이 법령에서는 더 맞습니다. 지정수량 400리터, 위험등급이 2등급이고 옥내 저장소에 저장 시 위험등급이 사류 중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1, 3, 4, 5번은 다 맞는 말이고 2번에 대해서는 부피 퍼센트를 중량 퍼센트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배출 설비에 대해서 배출 장소 용적이 300세제곱미터인 경우 1시간당 배출 능력. 자, 배출 설비는 강제적으로 이제 뽑아내는 환풍기 같은 것을 의미하죠. 자, 환풍기가 이렇게 배출을 할 때 그 공간보다 20배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300세제곱미터죠. 300세제곱미터보다 20배가 넘어야 하니까 6000세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1시간당 6000세제곱미터를 뽑아낼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전역 방출 방식.
자, 국소 방출 방식은 일부분 뭐 화장실이나 가스레인지 위에 이런 후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일부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20을 하면 되지만 전역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8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죠. 거기에다가 18세제곱미터, 한 면적당 18세제곱미터라서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고 1800이 남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쓰시면 좋겠지만 이런 단위가 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국소는 곱하기 20, 전역은 곱하기 18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숫자만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식물 유류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오드 값의 정의는 요오드가 그 기름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 유지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지 100g을 굳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 수입니다. 기름이 있는 경우에 기름이 보통 액체죠. 근데 버터를 생각하면 버터도 기름인데 고체예요. 자, 기름이 액체인 것도 있고 고체인 것도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결합이 다 차있지 않는 경우, 모두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액체가 되고 결합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자리가 많으면 그만큼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면 그 자리를 채우니까 기름이 굳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 기름 안에 분자 구조 사이에 불포화 결합이 많다,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많다, 불포화 결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 값의 정의는 유지 100g을 굳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 수가 되겠고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이제 범위가 130 이상, 100 미만, 엄연히 쓰자면 뭐 100 이상, 130 미만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상과 미만에 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몰아치고 나니 10번과 같은 이런 연소 반응식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죠. 자, 이런 문제에서 개수나 이런 부분을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메틸에틸 케톤의 경우에는 CH3CO5가 O2랑 만나서 항상 CO2H2O가 생기죠. C랑 H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메틸알코올은 CH3OH라서 O2랑 만나면 CO2H2O, 아세트산은 CH3COOH O2랑 만났을 때 CO2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수가 2, 11, 8로 맞춰줘야 되겠고 2, 3, 2, 4 그리고 아세트산은 1, 2,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식이나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주의하실 점은 부분 점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은 숫자가 틀린다던가 미정계수법의 숫자를 잘못 써서 이제 개수가 틀리게 되면 전체가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2, 11, 8, 8인데 잘 구해놓고 옮겼을 때 2를 생략하고 1, 11, 8, 8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 아예 한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니까 반응식 문제는 아무리 반갑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